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목표와 관련된 게, 자, 이 지금 최근에 선거 지고 나서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세제 뜯어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뜯어 고치게 되면 후퇴하면은 민주당 망한다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망한다 했었죠. 자, 이것도 결국은 한번 봐보세요. 언론에서 딱 펌프질 하니까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는 화답을 하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홍남기가 이걸 받잖아요. 검토하겠다고. 예? 이거 이렇게 가면 민주당 망하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원한테 도대체가 이게 당대표도 지금 선거도 지금 안 끝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소리 나오냐니까 절대 자기가 그거는 용납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1년 전에 그러니까는 1년도 안 됐죠? 지난해 7월 달이니까요. 자기가 통과시킨, 자기가 만든 거를, 예?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종부세 개정안 발의하는 의원들이 김병욱, 허종식, 양양자, 박성준, 남인순, 홍성국, 문진석, 노웅래, 윤영찬, 조홍천, 정일영, 김한정. 이분들 중에 일부는 또 지역과도 관련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생각하면 안 되죠. 국정운영을 가는 건데. 이 명단들 잘 봐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국힘당의 배현진이라고 있잖아요. 배현진 의원이라고요. 예? 송파 쪽에서 아마 하고 있죠? 그렇죠. 4월 20일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부 여당이 진작 정신을 차렸더라면 4월 7일 보궐선거 지고 나서 이제서야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 이거예요. 민주당이요. 그래서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러니까는 예? 1주택자 더 그러니까는 그 공제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뭐냐면은 종부세 완화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미 1년 전에 발의한 법안이라 이거예요. 예? 자기가 발의한 법안인데 민주당이 성남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만들어 나왔는데 뭘 새로 하는 척 요란 법석입니까? 시간 낭비 말고 국민 짐 빼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발의한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배현진한테? 예? 배현진한테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민주당이. 예? 자, 배현진 법안은요. 먼저 배현진 법안의 내용의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세금 내는 소득 대비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이요. 6.7%, 2019년 기준으로 6.7%입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내는 세금은요, 0.17%뿐이 안 돼요. 이거 몇 배입니까? 예? 몇 배예요? 40배 차이가 나죠. 40배 차이가요. 40배 차이. 이건 조세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지금 종부세를 그러니까 납부할 대상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3.7%뿐이 안 되고요. 전체 국민 중에서는 1.2%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3.7%가 배현진 법안으로 하게 되면요. 1.7% 절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종부세 대상자를요. 그리고 세금도 엄청 낮춰주고요. 이걸 지금 민주당이 지금 쫓아가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현진이 자기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내년에는 얼마나 더 오를까요? 자기가, 본인은, 제가 볼 때 본인은 이거 이해도 못해요.
예? 어디 감정평가학계 어떤 사람한테 용역 줘가지고 이걸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면. 자, 자기 지역의 송파구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57평형을 예를 들었어요. 2020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게 뭐냐면은 매매 가격이 시세가 거의 한 30억 되는 거. 30억 되는 게 공시지가로는 20억 분이 안 돼요. 그래서 종부세액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68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에 한 10%가 오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매매 가격이 한 31억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한 22억 한 5천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행 지금 그러니까 종부세율로 하게 되면 773만 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그런데 배현진의 그 법안을 가게 되면은 얼마를 내면 되는 거냐면요. 종부세액이 얼마가 되느냐면요. 355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가격은 그러니까는 가격은 얼마 오른 겁니까? 가격은 2억이 올랐는데 세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얼마를 더 깎아줘요? 110만 원 정도 더 깎아주는 거예요. 예? 지난해보다도.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불로소득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세율은 그러니까 1.7%만 매기자는 거예요. 1.7%는 얼마입니까요? 예? 350만 원 정도 이거만 내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배현진 법안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그냥 또 10%가 올라가서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이 3억 원이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은 그러니까 한 505만 원을 내는데 계산해 보니까요. 505만 원을 내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3억 원이나 올랐는데 2021년보다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기준하게 되면은 얼마가 오른 겁니까? 한 5억 원 정도가 5억 원 이상이 올랐는데 세금은 과거에 2020년도에 468만 원 했었는데 505만 원이니까요.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내, 한 37만 원 정도 더 내는. 3억 원이나, 아니, 3억 원이 뭐예요? 한 5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은 한 30만 원 더 내는. 이게 배현진의 저겁니다. 에? 이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부 따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11억 원에 육박한다. 근데 배현진 법안대로 하게 되면요. 배현진 법안대로 하면 종부세가 안 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 오른다고 하더라도 한 1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부세액이 없습니다. 한 2만 원 정도 현행법으로 한 2만 원 내는데, 아니 아파트를 한 1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2만 원 내는 게 뭐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내면은 다른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들은요. 근데 배현진은 이것도 없애자 이거예요. 이게 배현진 법안인데 이걸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따라하자고 하고 있어요. 마포구에 있는 한 32평 아파트도 현재 가격이 한 13억 원이 넘는데 현재 종부세액이 없어요. 2021년에 그러니까 이게 한 10% 오른다고 할 때 한 14억 3천만 원이 된다고 할 때 이것도 근데 현행 종부세로 하면 한 35만 원 내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것도 배현진 법안 들어가게 되면 종부세를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현진 법안이 고가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상당히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불로소득으로 수억 원씩 생겼는데 세금을 그러니까는 매기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종부세를 안 내. 예? 불로소득은 수억 원씩 생겼어. 종부세를 안 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에 투기를 하라는 신호지 뭐예요, 그게요? 예?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3억 원, 5억 원 오르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내.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집을 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집값이 상승하지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세율에서도 세금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또 세금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또 종부세 낮춰줄 거예요? 예? 지금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아까 1.2%인데 수정합니다. 1.4%에 불과합니다. 예?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수도권에서 한 12억, 13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세금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들,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러니까 감면해주고 있고요. 세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OECD 주요 국가들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란 말이에요. 종부세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요? 집값이 내려가면 돼요.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세금이 그러니까 똑같은 세율로도 심지어 세율이 올라가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요. 이렇게 되니까 다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투기에 열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요? 가계 채무는 증가하고 가계가 그러니까는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게 되고 그렇죠? 모두가 부동산에 목을 매고요. 못하러 혁신을 해요. 힘들게. 예? 이거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금융하고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다 그랬죠? 이게 모피아들의 장난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건설족과 모피아들의 건설족, 금융자본, 모피아 이 삼각동맹이 만들어내는 거기에 언론이 펌프질하고 예? 이거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요. 자, 이렇게 하자고요. 종부세 없애버립시다. 종부세 없애자고요. 그렇게 세금 내기 싫으면요. 그 대신 토지 보유세를 걷자고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에서 비롯됩니다. 토지에서요. 자, 토지세를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토지에서 한 40% 토지를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토지 보유세를 거두면요. 1년에 한 30조 이상 거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쫙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놨잖아요. 95%까지는 손해가 안 보는 구조야. 하위 40%는요. 세금을 하나도 안 내.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둔 것을 토지 보유세로 거둔 것을 정부가 재정으로 이렇게 편입시키지 말고 국민에게 다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한 평균 한 60만 원씩 1인당. 예? 여기 이제 얘를 100으로 놨어요. 100을 나눠주게 되면은 100이 수입이 그냥 순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 상위 90%까지는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도 돌려받는 게 더 많아가지고 많은 거라고요. 예? 상위 5%만 자기가 낸 세금이 돌려받는 기본소득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대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소득 재분배도 되고 경기 진작 효과도 있고 이걸 지역화폐로 주면은요. 예? 명절 때마다 1년에 한 2번씩 주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예?
민주당이 내놔야 될 안은 이런 거지요. 괜히 종부세 완화해가지고 국민들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 속에서 또 이거 만약 후퇴랑 지금 종부세 이 보유세율 높였다고 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진 겁니까? 민주당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분들 자기 지역구가 그러니까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라든가 이렇게뿐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민주당 망하는 길이야 근데. 예? 민주당 망하는 길이에요. 예? 종부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도 잠재적으로 종부세 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여론조사면은.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종부세 폐지하고요. 국토보유세 도입해가지고 세금 거둔 거를 다 돌려주자고요. 예? 상위 5%만 빼놓고 다 돌려받게 하자고요. 그럼 반대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걸 해야지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 내부도 우리가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의 적폐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이제는. 우리나라 내부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부동산 적폐, 금융 적폐, 예?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지. 그렇죠? 그 썩은 환부를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썩은 환부를. 그렇죠? 예? 답은 이것뿐이 없어요. 언론들이 종부세 폭탄 그러는데 그러면은 국토보유세 걷어가지고요. 예? 국토보유세 걷어가지고 종부세 한 4조 정도가 수입이 거치는데 그거 빼도 국민들한테 상당히 돌려줄 수 있어요. 한 90%한테는요. 그러면 국민들 세금 안 내니까 90%는 세금 안 내니까 예? 세금 안 내니까 지지할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재부가 모피아가 딴 데 쓰고 이러니 국민한테 다 돌려주자고요. 거둔 거. 토지 보유세 거둔 거요. 그러면 세금 저항도 없을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잖아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예? 지금 기업들조차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혁신보다는 이 부동산 토지 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땅값 올라가지고 그 불로소득 얻는 재미로요.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을 이렇게 언론들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고 앉아있는데 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정면 돌파하자고요. 예? 제가 그랬죠. 제가 우원식 후보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했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요. 차기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들, 이재명 지사라든가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금 유력 주자로 떠오르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상, 예? 구상.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소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부동산 이 불로소득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국정에 대한 구상을 민주당이 서포트해줘야 된다. 우원식 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우원식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했고요. 정권 재창출하려면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국민들 신뢰를 회복해야지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배현진 법안으로 후퇴하게 되면은 민주당 정권 뺏기는 거 이건 시간 문제죠. 예? 민주당 일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배현진 법안대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도대체가 형국이에요? 민주당이 어떻게
국힘당의 배현진이 얘기하는 주장을 따라서 하고 앉았냐고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민주당 지도부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민주당 특정인을 지지하게 되면 괜히 이 분열시키는데 앞장선다고 얘기 들을까봐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제가 지지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당대표 후보로는 우 의원을 그리고 김용민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예? 지금 종부세 그러니까 완화하자는 일부 후보가 그런 얘기도 하고 앉아있어요.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러면 이건 민주당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정권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선출을 해줘야 돼요. 예. 자, 오늘부터는 가능한 시간을 좀 제가 지키기 위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제가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향상되고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20세기의 선진국과는 다른 선진국으로 지금 그러니까 발돋움을 하고 있어요.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요. 내부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산인 적폐들만 좀 정리하면요. 대한민국 진짜 탄탄한 진짜 괜찮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주택 사업 혜택 얘기해달라는데 이거 당연히 폐지해야 돼요. 임대주택 사업자 이거 모피아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피아는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 싫어해요. 왜? 건설회사들이 집장사 못하고 금융회사들이 돈놀이 못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기재부가 그 돈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민간임대 사업 장려하기 위해서 혜택을 준 거라고요. 그게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투기를 못 막은 거는 이 임대사업 특혜줘서 그런 거예요. 이건 당장 폐지해야 돼요. 예?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왜 폐지 안 합니까? 모피아들이 지금 이거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현미 장관은요. 그렇죠. 모피한테 속은 거고 김현미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의지는 있는지 모르는데 관료들이 얘기하는 이 논리에 본인이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김현미 장관이. 예? 임대주택 사업자는 혜택은 이거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형평성도 안 맞아요. 이건 혜택 당장 폐지해야 돼요. 예? 맞아요. 종부세, 소득, 이거 재산세,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임대사업 하죠. 지방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왜? 제조업보다 훨씬 더 이게 수십 배 더 세금 혜택을 보고 앉았거든요. 예? 이 부동산 문제는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방향은 제시했어요. 예? 부동산 불로소도 없애고, 불로소도 얻지 못하도록 없애고,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만큼은 다요. 예? 두 번째, 장기 공공임대,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 공급해라. 근데 이 장기 공공임대에 딴지를 걸은 거예요. 덫을 놓은 거야. 누가? 모피아들이, 기재부들이요. 민주당 지도부 잘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다가 지도부 선출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 부동산 지금 안정돼 가고 있는 국면에서 여기서 후퇴를 하게 되면요. 이거 자살골입니다. 자살골이고, 진짜 민주당, 무능한 정부라고 들으면서 무능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거 덫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은 촛불시민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촛불시민이 그렇게 힘을 내줘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중심을 잡아줍니다. 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군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지난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결과인 거예요. 이걸로 국군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 지금 그러니까 그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의 힘으로 중소기업의 구조도 개선돼지고 있고요. 예? 경제 규모도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앉아 있고요. 안에 내부를 선진국이라는 게 뭡니까? 반칙을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고, 즉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는 거. 그렇죠? 공정하게 게임을 해야죠. 공정하게. 시장 경제의 핵심이 바로 공정 경쟁입니다. 예? 공정 경쟁이에요. 촛불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촛불 시민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지난 40년의 민주화의 결과가 촛불 시민의 탄생이에요. 위대한 탄생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물론 많은 희생의 결과죠. 제가 그래서 그걸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한번 우리가 집단적인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희생으로 또 한번 집단적 구원을 받았고요. 그걸로 촛불 시민이 탄생한 겁니다. 촛불 시민은 다른 나라의 시민들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수준이요. 자긍심 가져도 돼요. 그걸로 박근혜 탄핵도 만들어낸 거예요. 박근혜 탄핵 예고에서 놀라잖아요. 광화문 촛불시 외신에서 엄청 아주 그냥 감동했잖아요. 대한민국 촛불 시민들은요, 절대 빠꾸 못 합니다. 빠꾸 못 해요. 대한민국은 촛불 시민이 있는 한은 느리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적폐가 굉장히 오래된 적폐잖아요. 박근혜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이 구조가 그냥 하나도 안 바뀐 상태 속에서 그동안 이렇게 수십 년간 이게 진행되어 온 거예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도 관료들한테 당한 거고, 예?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당할 때가 아닌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서 촛불 시민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촛불 시민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또 얘기를 해줘야지 합니다. 국회의원 하다 보면요. 제가 우원식 의원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일요일 날 가면서요. 민주당이 정당이 아니라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정당이 아니라 관료 조직 같다고. 예? 관료 조직 같다고. 그러니까 뜨끔하시더라고. 예? 그런 점에서요. 촛불 시민이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방관도 못할 겁니다. 촛불 시민들이 방관 못하죠. 촛불 시민들이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용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 많잖아요. 예? 좋은 후보들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 지금 이재명 지사, 이 덕택으로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예? 이 지지율로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있고요. 예? 최근에 김무성이 그거 뭡니까? 계엄령 선포 고백한 얘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때 당대표를 추미애 전 장관이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그 얘기를 거론하면서 저는 할 소리는 합니다. 저는 할 소리는 하니까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게 대학 선생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선생은 누구한테든 잘못할 때는 조언을 해줘야 되고요.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죠. 대통령 비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게 촛불 시민이 눈을 부라리고 뜨고 있어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답답한 거 이해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촛불 시민 내가 했잖아요. 절대 포기 못한다. 포기하면요. 화병 걸려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가면요.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예? 제가 촛불 시민이 없었으면요. 저도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촛불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용기를 가졌던 것도 촛불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촛불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래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해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잘 나가는 나라예요. 예? 안에 토착 예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정리를 못한 게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지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이거잖아요. 이거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아주 최소한의. 반칙을 허용하면, 특권을 허용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고 그게 무슨 자본주의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수십 년 동안 된 거를 정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여러분 좌파 이런 게 아닙니다. 좌파 정부 이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좌파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파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20세기에 그러니까 진보지 좌파는 21세기에는 좌파는 저는 진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진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예? 모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간에 공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예? 이런 것이 21세기의 진보예요. 좌파는 20세기의 진보입니다. 20세기의 진보는 21세기에서 그것도 낡은 보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무슨 좌우가 어디 있어요.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댓글들 보면서 몇 마디 더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상화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시키면요 세계가 놀랄 겁니다. 세계가 놀랄 거예요. 선진국가들도 사실 많이 그러니까 망가졌어요. 20세기의 선진국들도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뭐냐면 다 뜯어 고치고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해외에서 우리 평가하는 게 바로 우리 문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해외 평가예요. 그대로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예. 일본은요, 이미 찌그러지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돈 때문에 지금 방사능 저것도 오염물질도 저거 이렇게 내보내는 게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요. 저 얼마나 하여간 이 유치한 나라입니까? 어? 장사꾼보다 못한 나라잖아요. 장사꾼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람한테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건 물건 안 팔잖아요. 예? 제대로 된 장사꾼들은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일본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건 일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일본에서 일본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제가 철저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아베가 침략해 들어왔을 때 땡큐 아베 하면서 제가 했던 이유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일본을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자, 오늘 최백은 TV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자긍심을 갖고요. 그래도 이런 나라를 왜 포기를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요. 조금만 하면.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대상입니다. 관리, 그러니까. 예? 관리할 대상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도 저는 요리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DNA인 홍익인간과 이화세계 이 DNA면은 예? 이화세계가 뭐라 그랬죠? 가치, 이치를 가지고 우리는 단군 때부터 이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주변국과의 관계를 풀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미중 간의 갈등도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DNA가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적폐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잠깐 우리가 힘든 과정이지만은, 예? 이것만 이겨내면요, 예? 이것만 이겨내면은 우리 아이들은 진짜 참 멋진 나라에서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존경합니다. 모두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가끔 좀 이렇게 바깥에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은데, 예? 날씨 따뜻한 날에,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인 게 너무 행복해요. 저도 외국에서 많이 살아봤거든요. 대한민국 촛불시민 같은 국민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